인터랙티브한 그 강의를 되게 좋아하니까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다, 아니면 이 생각 틀렸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왜냐면 그래야지 많이 배우시고요.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몇 분은 그렇게 정보 과제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제 세금이 막 그 잘못된 데 안 쓰일까 생각 때문에 그분들은 좀 도와드렸는데, 나머지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물어보실 거 있고 돈 내셨으니까 최대한 뽑아가시는 그런 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제 책이고요. 강의에서 가장 처음으로 질문하시거나 제 답변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이거 제 책인데, 이런 제 IoT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도 제 책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혁신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 큰 틀을 보고 접근하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가장 호응이 많으신 한 분에게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초기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있으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컨퍼런스 다니면서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서 ICT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여름 방학 때는 조금 휴직이어서 많이 못 올렸는데 들어가 보시면 분석 자료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도 트렌드 알아보시는 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나 구글에 제 이름 치시면 나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차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가벼운 연기라는 새로운 컨셉을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변화 환경 속에서 IoT가 도대체 어떤 새로운 사업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IoT의 도래의 바틀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IoT가 요즘 되게 이슈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요. 근데 되게 이슈가 되는 게 CJ 베이스예요. 푸싱 베이스.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스마트폰 이후에 먹고 살 거리가 고민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뭐 먹고 살까라는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세상이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국, 미국 중심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아니면 고령화돼서 쓸 사람이 없어지는 쪽에 있는 유럽 관련된 곳에서 관심이 많은 것이 IoT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되게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계속 필요할 거야 계속 푸시하는 게 현재 IoT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IoT에 관련된 지금 그 사업기의 탐색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때문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내가 보기 이거 아닌데 라고 느끼시는 게 되게 많으시는 게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연결. 네. 사물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 사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과 물건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몇 개별적인 존재, 사람까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궁극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IoT가 얘기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시스코가 제일 많이 광을 팔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2020년대는 370억 개 정도의 IoT가 연결되고, 향후 10년 동안 공공 4조 6천억, 그리고 민간 14조 4천억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를 일으킵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를 막 꼬셨잖아요. 근데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이거 솔직히 보고서 다 읽어보셨냐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 속에서 뭐냐면 경제적 부가가치거든요. 뭐냐면 19조잖아요. 19조인데 경제적 부가가치에는 레베뉴 창출이 있겠지만 코스트 리덕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5개 인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데, 키는 코스트 이피션시예요. 즉 솔직히 말하면 사람 잘라서 프로세서화 시켜가지고 경비 절감하는 부분들이 되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Io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하나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사실 기기들이 센싱해서 IoT 연결됐을 때 연결되는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매트릭스처럼. 그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 사람들이 관여해서 쓰고 하는데, IoT 같은 경우는 거의 백당해서 내가 안 보이는 것들이 오토메이션으로 자동화되면서 곳곳이 보이지 않는 불필요성, 그리고 꼭 없어도 되는 것들, 잉여들을 속속들이 뽑아내는 게 IoT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보다는 약간 B2B부터 먼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것들도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연결됩니다. 부가가치가 되게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출 레비뉴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는 되게 큰 영역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정의는 제가 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된 것 같은데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저성능을 포함한 컴퓨터가, 소형 컴퓨터가 상호로 부착된 컴퓨팅 환경이라고 하고요. 왜 저성능은 often dumb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영어로.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그 dumb 컴퓨팅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기들이 주변 환경을 센싱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트랜스미팅하고 가끔은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하는 것이 IoT의 컴퓨팅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얼마나 더 작은 크기로 저전력으로 작은 크기면서 굳이 사실 IoT는 이걸 또 가졌는데 이 휴지에도 센싱이 붙어야 되고요. 저기 물병 센싱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 물병에 퀄컴 MSM 칩셋 1.4기가 코드코어가 붙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처럼 저성능 저전력 그리고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가벼운 연기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모든 혁신하는 레거시가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그 레거시가 IoT 환경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자원들이 레거시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의 시대예요. 예를 들면 모든 기능들이 한 곳에 모든 게 집중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는 신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상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 같은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이 연결되는 건 멀티스크린 환경 중심으로 IoT들이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등으로 해서 얘네들이 사실 트래픽이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하이 컴퓨팅 파워가 되게 필요해요. 성능이 좋으면 좋아요. 스크린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냐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드 밴드위스, 주파수 대역, 통신 대역대는 되게 크면 좋아요. 이게 되게 무거운 연결, 컨텐츠 자체가 되게 무거운 연결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궁극의 IoT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 시스코가 말하는 뭐 인터넷 오브 띵스, 에브리띵스라고 IoE라고 광을 팔긴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관점이 의미가 있는 게 세상에 연결되지 않는 나머지 99%가 연결된다고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물통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려면 저기에 굳이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고성능 그리고 스크린 큰 거 저기다가 20인치 LCD 군이도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들어갈 때는 사실 데이터 조금만 써 그러니까 데이터 껐다 켰다 아니면 몇 도다 뭐 이 정도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1%가 연결된 건 이거고요. 향후에는 나머지 99%가 연결되는 가벼운 연결 시대는 컴퓨팅 파워 별로고 컴퓨팅 파워 미세하면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밴드위스 되게 좁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게 리얼 IoT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혼재돼서 사용될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이것도 IoT, 이것도 IoT. 근데 현재 보면 이게 사실은 무거운 연결이 트래픽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IoT의 일부라고 다들 해석할 거고요. 근데 궁극의 모습은 이런 가벼운 연결 자체가 트래픽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이게 무거운 연결 트래픽보다는 롱테일처럼 나머지 짭실한 99%가 연결됐을 때 더 많은 트래픽을 연결시키는 환경이 리얼 IoT 세상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혼재돼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만약에 CNS나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현재 최적화된 무거운 연결 중심으로 아키텍처가 다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당장은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요.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런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필요가 이것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건 IoT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차악기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기서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사물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없던 접속된 적이 없던 99%가 연결되는 것이고 제가 가벼운 연결에 대해서 concept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런 가벼운 연결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해서 뭐가 바뀌느냐? 지금 가장 인터넷이라는 게 계속 개방형, 글로벌 오픈 스탠다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또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합쳐졌을 때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뭐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뒤쪽 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프로토타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연결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한 5월 정도에 미국 컨퍼런스 갔을 때 거기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했는 게 시그박스 괜찮은 회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뭐냐면 시그박스라는 회사는 IoT 전용망을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일반 모바일망, SKT, KT, U+ 같은 경우는 모바일망은 일반 사용자들의 전화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사물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을 위한 망으로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그박스에서 연결된 사물들은 되게 몇 메가바이트, 몇 킬로바이트도 아니에요. 100비츠 수준의 데이터 송수신 정도에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시그박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1불이라서 2불 정도의 그 반도체 칩셋이 꽂히면 사용료도 안 비싸요. 기본적으로 안 비싸야 되는 컨셉이 맞거든요. 기기당 1년에 한 기기당 1불 정도의 사용료만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야 뭐 쓰냐라고 했더니 재밌는 게 이게 프랑스 회사인데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에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먹히는 게 뭐냐면 강아지, 애견.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강아지도 반려견이기 때문에 그 반려견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어디서 찾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솔루션들은 와이파이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지역은 어디 딱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데 와이파이가 제대로 연결 안 되는 지역은 못 찾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은 거기다가 휴대폰을 감아가지고 어디다가 있는지도 찾아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게 의외로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1불 정도인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핸드오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낮은 대역도로 어디 있는지 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초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벼운 연결의 전용망 새로운 사업 기회로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마켓 테스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거운 연결은 정말 많은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정말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